여러분, 지금 흰머리가 점점 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늙는 게 아니라 두피 안에서 검은색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이미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해도 시간이 갈수록 더 빨리 하얘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정수리가 비어 있고 흰머리가 가득한 반면 어떤 분은 염색 한 번 안 했는데도 머리가 까맣고 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체질 차이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두피 속 길이 열려 있느냐, 막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머리카락은 위에서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두피 아래에서 영양이 올라오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통로가 존재합니다. 이 통로가 깨끗하게 열려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모근이 계속 힘을 유지하고 검은 색소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지 않아도 머리가 검고 풍성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 흰머리가 늘고 머리숱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 통로가 중간에서 막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영양제를 챙겨도 그 영양이 뿌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재료가 아니라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넣어봤자 중간에서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는 계속 빠지고 색은 점점 옅어지고 가르마는 점점 넓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억지로 좋은 걸 더 넣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길을 직접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안 받기, 잠 잘 자기. 이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더 얕아지고 걱정은 더 많아지고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두피를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두피를 깨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열과 순환입니다. 두피는 차가워지면 죽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모근은 바로 반응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색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피를 살리는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이것입니다. 따뜻하게 만들 것. 이 역할을 가장 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두피에서는 막혀 있는 길을 열고 굳어 있는 흐름을 풀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두피에 닿는 순간 차갑게 굳어 있던 피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공 주변에 쌓여 있던 노폐물이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정체되어 있던 혈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피가 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영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으로 자랍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강은 이 멈춰 있던 흐름을 깨워서 두피 깊숙한 곳까지 다시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부터 죽어가던 모근이 반응하고 멈춰 있던 기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은 강합니다. 그래서 잘못 쓰면 오히려 두피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강한 힘을 부드럽게 만들고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려줄 한 가지 재료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합이 완성되는 순간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모근을 깨우는 루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집에 있는 아무 오일이나 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피 깊숙한 곳까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오일은 딱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 재료가 빠지면 생강은 겉에서만 자극하고 끝나버립니다. 반대로 이 재료가 함께 들어가면 생강이 길을 열고 그 길을 따라 영양이 깊숙이 들어가고 멈춰 있던 색소 기능까지 다시 움직입니다. 이 조합이 바로 검은 머리를 다시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왜 아무 오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어야 할까요? 머리가 빠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걸 안 해서가 아니라 두피 속 길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생강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생강은 길을 여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바꿔주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에 있는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쓰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일은 두피 표면에서만 맴돌다가 씻겨 나갑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은 다릅니다. 유일하게 두피 안으로 들어가는 오일입니다. 그 이유는 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입니다. 코코넛 오일의 핵심은 라우르산입니다. 이 라우르산은 분자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일과 달리 모공을 통과하고 모근 깊숙이 침투하고 머리카락 내부까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오일은 겉에 바르는 크림이고 코코넛 오일은 속까지 들어가는 영양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강이 막혀 있던 길을 열어주면 코코넛 오일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모근 속으로 들어가 멈춰 있던 기능을 직접 깨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색소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하얘지는 이유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코코넛 오일 속 라우르산은 이 멈춰 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 산화된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겉에서 색을 입히는 염색과 완전히 다른 원리입니다. 염색은 겉을 가리는 것이고 이 방법은 안에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두피 문제의 절반은 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와 유해균이 쌓입니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막히고 피부가 숨을 못 쉬고 모근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코넛 오일에는 이걸 해결하는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카프릴산입니다. 이 성분은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피 안에 쌓인 유해균을 정리하고 모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가려움이 줄어들고 비듬이 줄어들고 모근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머리가 다시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길이 막혀서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간단합니다. 생강으로 길을 열고 코코넛 오일로 안을 채운다. 이 두 가지만 맞춰지면 그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던 변화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바르거나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잘못된 타이밍에 사용해서 오히려 두피를 더 망가뜨립니다. 지금부터 한 달 안에 변화를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생강 한 조각, 그리고 냉합착 코코넛 오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생강입니다. 생강은 반드시 아주 곱게 갈아야 합니다. 덩어리가 크면 두피에 자극만 주고 효과는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즙만 짜서 사용하거나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코코넛 오일은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기온이 낮으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짝 녹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뜨겁게 만들면 오히려 두피를 망가뜨립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손등에 올렸을 때 미지근하다, 이 정도. 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비율입니다. 생강과 코코넛 오일은 대략 1대2 정도 비율, 즉 생강 1스푼, 코코넛 오일 2스푼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잘 섞으면 알싸한 향과 함께 부드러운 황금빛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바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반드시 머리를 감기 전 마른 두피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가르마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두피가 보이게 만든 다음 이 혼합액을 두피에 직접 얹어줍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절대 손톱 쓰시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고 긁으면 미세 상처가 나고 그 상태에서 생강이 들어가면 오히려 염증이 생깁니다. 반드시 손가락 지문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딱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분. 너무 오래 해도 안 좋고 짧아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20분 동안 두피 안에서는 막힌 길이 열리고 혈류가 살아나고 모근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헹구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샴푸를 합니다. 이러면 오일이 제대로 안 빠집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서 기름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샴푸를 해야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씻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2번. 이게 가장 적당합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두피가 피로해집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 정도 하면 두피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가르마가 덜 비어 보이고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고 흰머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변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대표적인 실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세게 문지르는 것. 두피는 종이처럼 얇습니다. 강하게 자극하면 바로 손상됩니다. 두 번째, 너무 오래 하는 것. 오래 한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만 누적됩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과하게 하는 것. 특히 민감한 두피는 생각량을 줄여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실패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효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시면 절반만 한 겁니다.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몸 상태가 계속 무너지면 결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 하면 머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생활이 그대로라면 결과는 절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아집니다. 머리 빠지는 것도 줄고 두피도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피만 관리하고 몸은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두피에서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 상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바꿔야 하는 것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잠.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두피에서는 검은색을 만드는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대가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 깊게 잠들지 못하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자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흰머리는 더 빨리 늘고 머리카락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몸에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피가 안 돌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를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결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쌓이지 않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가볍게 걷기, 햇볕 쬐기,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 만들기.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영양.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두피까지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 모든 것들이 머리카락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두피를 먼저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야 비로소 효과가 올라갑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단백질, 비타민 C, 미네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머리카락은 아무리 관리해도 힘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살리는 건 하나가 아닙니다. 두피를 열고 순환을 살리고 생활을 같이 바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머리가 덜 빠지고 색이 유지되고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달라집니까?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주일, 두피 상태가 가벼워집니다. 2주, 빠지는 양이 줄어듭니다. 한 달, 머리에 힘이 생깁니다.
이 흐름이 보이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그 다음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결과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두피가 화끈거린다. 따갑고 쑤시는 느낌이 있다. 붉게 올라오거나 가렵다. 이건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두피가 지금 자극이 과하다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고 다음부터는 생강량을 줄이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중요한 건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반드시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패치 테스트.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을 먼저 발라서 10분 정도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때부터 두피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 한 번의 확인이 두피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욕심,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더 오래 바르고 더 자주 하고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결과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두피는 천천히 회복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2번, 20분 부드럽게 이 기본만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까지가 안전하게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기적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머리 빠지는 양이 줄어든 걸 느끼고 가르마가 덜 비어 보이고 머리에 힘이 생기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까지 못 가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돌아오고 거울 보는 시간이 달라지고 인상이 달라집니다. 머리 하나로 사람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몸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관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만 결과를 가져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풍성하고 건강한 머리로 웃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